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다음 달부터 달라지게 되는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제 2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스트레스 DSR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 현재 1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의 DSR, 그러니까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의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에서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이 계산이 되는데요. 다만 산식의 결과와 별개로 스트레스 금리의 최소치는 1.5%, 최대치는 3.0%로 고정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면 기존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해주신 거는 스트레스 DSR 1단계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 좀 숫자가 바뀐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우선 2단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스 금리 산식과 이 적용 비율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에서는 예금은행들의 올해 1월 가중평균 금리가 사용됐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5월 기준 가중평균 금리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최고 금리는 5.64%인데 만약 5월 금리가 4.14%를 밑돌게 될 경우 기존의 1.5%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현재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적용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금리는 더 커질 전망인데요.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1단계에서는 변동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변동형 대출에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적용 대상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요. 현재 1단계에서는 은행 주담대에만 적용이 됐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이금융 주담대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변경 사항 중에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단계부터는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우선 설명에 앞서서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정확히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연봉이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이 40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를 4% 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됩니다. 근데 여기서 0.38%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1.5%의 4분의 1에 속하는데요. 이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7,7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2단계부터는 1.5%의 절반인 0.75%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즉 40년 만기 주담대에 4.75% 금리를 적용하면서 대출 총액은 약 2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추정치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계속 변동형 대출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고정형 대출과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국은 아무래도 은행권의 고정형과 주기형 대출 비중을 늘리라고 꾸준히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향후 금리 변동성에 이 차주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취지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 역시 변동형과 고정형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만약 1.5%라고 가정했을 경우 변동형에는 여기에 절반인 0.75%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혼합형은 0.45%, 주기형은 0.23%가 가산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가계대출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이달 중순 기준 이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전월 대비 2조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스트레스 DSR 제도 강화로 가산 금리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이러한 가계 대출 증감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빚의 한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가진 금리 리스크까지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장점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 고정형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도 함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동형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현재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상황인 만큼 이 고정형 대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다음 달에 2단계가 시행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또 3단계 강화가 또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죠. 앞으로 가계대출에 어떤 변동이 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